오늘 모신 분은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황유현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또 역시 네. 힘든 하루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 메타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네. 급락 나오는 모습, 그렇죠. 이게 좀 한국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네, 그대로 강타를 한 느낌. 네. 그러면서 사실 오늘 결과가 사실 메타는 장 시작 전에 나왔고 다들 이제 그걸 보면서 출근을 하셨을 거고. 근데 오늘 오전에 장 9시 정도로 예상을 했었던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시장 커버를 얼마큼 해줄 거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화두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좋을 걸 예상했는지는 몰라도 지난번 TSMC 실적 발표 때처럼 먼저 선반영해서 주가들이 어제 반도체들이 좀 많이 불을 뿜었었죠. 그리고 막판에 하이닉스 이제 다시 청주공장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부장들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돼서 움직인 거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가 어지간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고서는 뭐 증권사 예상 실적 영업이익 이제 추정치가 한 2조 한 6조에서 8조 정도였는데 사실 실제로 한 3조 이상 다들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적정하게 나왔다 보니까 역시나 조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세론의 느낌이 확실히 좀 강했었고 거기다가 이제 메타의 안 좋은 영향들이 시장에 미치면서 많이 빠졌죠. 그리고 오늘 하나 또 걱정 우려했었던 게 계속 목요일마다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것들이 지금 위클리 옵션이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오늘은 시장이 쉽지 않겠구나 사실 생각은 했었어요. 그다음에 왜냐면 하이닉스의 실적이 정말 어지간하게 두지 않고 나서는 세론 가능성이 일단 높은 자리에서 그리고 어제 좀 주가가 안 올랐다라고 하면 차라리 좀 기대를 차라리 했었을 건데 어제 좀 과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웠고 메타 실적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오늘 에코프로가 재상장을 했잖아요. 거래 재개. 그러면서 시장이 일정 부분 수급을 분명히 가져갈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세 가지 부분들에서 좀 우려스러웠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좀 시장이 약세의 의견을 좀 보여줬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오늘 또 소부장들이 또 밀렸지만 이번 주 월요일 날 반도체 엄청 밀렸을 때 이거 뭐 밀리는 거 하루 이틀 뭐 며칠 길어야 며칠이다 했었는데 사실 또 어제 반등이 나왔고 오늘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또 다시 또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지수의 레벨단 자체가 사실 신고가 위치도 아니고 주가 이평선 자체가 지금 코스피인데요. 어제 딱 저는 이제 중기 이평선을 51선을 보는 편인데 어제 딱 21선과 51선이 만나는 그 위치를 돌파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은 최소한 51선 위에는 올라와져 있어야 주가가 좀 세게 가는 게 왜냐면 51선은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포지션입니다. 네. 이평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시장은 외국인들이 어쨌든 시장을 지수를 좌우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51선 위에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어제 딱 걸리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지수가 확 치고 올라가 버리면 강세장을 좀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단이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좀 박스권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다만 주가 이건 151선인데요. 아직은 주가는 151선 위에 있습니다. 중기 이평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많이 가면 한 2600 후반 좀 빠져봤자 한 2500선 정도 지난번에 저점을 지켜냈던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또 깨지지 않을 거라고 이유는 뭐냐면 올해 일단은 실적은 굉장히 반도체에 대한 기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미국도 엔비디아가 좀 이제 추세가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또 받쳐주는 섹터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일단은 당분간은 종목장에 집중을 하시되 조금 과하게 오른다 싶으면 팔고 그 다음에 좀 과하게 빠진다 싶으면 사고 그러니까 애매한 위치들,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 보면 요 자리가 되게 애매한 위치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딱 요 박스권의 중간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실하게 종목들을 보면서 치고 가는 것도 이제 종목별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지금 더 사기는 애매한, 그렇다고 팔기도 애매한 그런 위치가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저기 투자자분들 슈퍼개미부터 시작해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단기 투자 생각만 하세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오늘 참 그래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 에코프로 거래 재개. 요 이슈가 있었어요. 11% 이상 시작으로 해서 4.5%로 끝났군요. 그러면서 음봉이 좀 만들어졌는데
오늘 어쨌든 좀 특징적으로 봤던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일단은 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사 내용도 나왔던 것들 보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IR도 바로 이제 컨콜도 했었고 1분기 매출이 12조 정도 나왔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을 것 같다. 우리가 그때 항상 최고 실적 달성했던 2018년 때와 비슷한 느낌이다. 근데 거기다 이제 HBM까지 더 얹혀진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 보면 HBM보다는 레거시 쪽 반도체, 낸드나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추세를 꺾였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아직 고점에서 10% 정도 이제 조정이 나왔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하락으로 전환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이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2분기나 3분기 실적 부분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추세를 좀 깰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구석들은 많이 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결국 주가가 올라가면 다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들, 후행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평선 뭐 저도 중요하게 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평선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도 그렇고 실적 관점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부러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또 금투세 이야기 계속 또 나오잖아요. 상반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추세 깰 수 있긴 합니다만 제가 하이닉스 투자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가지고 있다면 홀드, 그걸 가지고 있다면 홀드. 그 다음에 신규 매수도 한번 고민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오늘 실적 발표를 또 했습니다. 맞아요. 오후에 발표를 현대차 실적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그나마 실적 양호하게 그나마 이제 왜냐하면 3월달에 수출 지표가 약간 수출이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느낌의 좀 약간 수출 지표를 좀 갖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려를 했습니다만 당연히 뭐 환율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양호한 실적 발표를 했고. 현재 대형주 섹터 중에서는 가장 편안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 종목이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상단이거든요. 박스 상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과연 돌파를 하면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박스권 상단이니까 맞고 내려오느냐 그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 매매하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지금 사시는 분들은 사실 오히려 좀 약간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예 돌파를 확인하고 사야 되거든요. 한번 확인했다가 눌러줄 때 그런 사는 흐름이 가장 좋은 베스트 흐름이긴 한데요. 아까 업종 지수 말씀드렸지만 지수 자체가 역배열이기 때문에 지금 관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 추종 하시는 분들 볼 때 돌파 매매가 있고 돌파한 이후에 눌림 매매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돌파할 때 따라가서 그 추세가 계속 강화돼서 가기보다는 돌파 한번 하고 나서 눌러줄 때 접근하시는 게 아무리 내가 사고 싶더라도 조금 참았다가 한타점 아래서 사야지 안 오면 그냥 말아야지 약간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오늘 또 포스코홀딩스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다 이 주식은 51선 밑에 있고요. 또 중기 이평선이 151선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계속 저항이든 가격 저항이든 이평선 저항이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딪힐 거예요. 어제 테슬라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악재 해소라고 봐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시키면서 반등했지만 다시 또 밀리는 흐름. 오늘 또 2차 전지 주식들 에코프로 빼고도 또 밀리는 흐름들이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주식은 조금 과하게 밀려야 한번 사볼 만하다. 지금은 더더욱이 돌파 매매나 이런 것들로 또는 바이더 딥이라고 하는 뭐 저가 매수로 하기에도 아직은 조금 시간은 요원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주식들은 삼성 SDI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포스코홀딩스나 이제 향후 뭐 전고체가 됐든 새로운 실적이 됐든 조금 가이던스들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분명히 저가 매수해서 기다리면 좋은 수익 주긴 할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 이제 다른 주식이 만약에 대장주로 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소외감에서 오는 포모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결국 지금 멘탈 싸움들이 계속 진행 중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안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급할 게 없다. 급할 게 없다. 그 얘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이라든가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그렇죠.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권이라는 인식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더 관망을 해야 그렇죠. 되지 않냐 네. 의견이 많은 것 네. 같아요. 일단은 아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추세도 벗어나고, 근데 분명히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향후에 긍정적인 전망치들이 나와야 이제 주가가 메이저 기관들이든 외국인들이 살 텐데, 지금은 작년부터 쭉 내려왔던 그런 하락 추세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고, 최근에 조선주가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나오션을 보면 다 이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주식들은 아마 여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나왔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한 번은 뭔가 중기 이평선을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제가 가장 지금은 좋게 생각하는 게 삼성 SDI인데, 삼성 SDI가 한 번은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가 내려올 때, 그때 상승이 이유가 실적이 됐든, 또는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또는 향후에 전기차 판매량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심리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 자체나 업황 자체가 좀 바뀌는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그때 가서 공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 언저리인 건 맞는데 계속 뭐 지금 세 번째 바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등할 수도 있지만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고 기존의 저점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 SDI를 너무 사랑해서 이 정도면 사도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기다림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종목을 매매해서 이제 얻지 못한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관종에는 저도 SDI 언제 더 추가 매수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걸 아직 기다리고 있는 약간 2차 전지 쪽의 대장을 SDI로 보는 것 같아요, 삼성. 저는 하긴 배터리 셀서부터 움직이면서 양극재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패턴이 나오긴 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음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전고체 이슈가 가장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 전고체 관련해서 그게 테마로 될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산업을 바꾸게 될 기술로 봐야 될지 이건 좀 약간 논란이 논란은 있죠. 근데 된다라고 가정하고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이 다음에 세게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전고체 모멘텀이 가장 현실적인 모멘텀일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NCM이나 지금 삼원계 배터리 이런 단순하게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서 배터리의 수요가 폭증한다라는 이슈로 뭔가 2차전지 바라본다는 거는 다음 2차전지 상승에서는 이미 한번 2023년에 했던 모멘텀이었잖아요. 단순하게 판매량이 늘었다라고 해서 2차전지 섹터들이 다 올라가지 않을 거고, 뭔가 새로운 모멘텀 2차전지에 바람이 불어야 될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 전고체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라는 가정에서 본다라고 하면 SDI가 가장 확률이 높겠죠. 아니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던가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관심 갖고 걔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저도 안 본 지 오래됐는데, 그다음에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종목들인데, 세게 간다라고 하면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게 더 세게 갈 수는 있겠죠, SDI보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추세가 안 좋아서, 뭐 추세가 안 좋다기보다는 업종 자체가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서 일단은 대기하는 중이고요. 지금 시장에 거래대금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 단기 매매만 하고 있고요. 뻗어나가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너무 많은 섹터들이나 종목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수급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겠고요. 수급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시장 전반적인 시장 얘기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지난달 3월 15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찜찜해요. 네, 근데 지금 계약수 기준으로 지금 한 달 동안 48,000 계약 나왔거든요. 근데 막판에 조금 줄였어요. 선매수를 막판에 들어왔어서 지금 48,000 계약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쭉 보면 5만 계약 언저리 오면 거의 바닥이 계속 나오고 탈출하려는 시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완전히 부러진다라고 하면 더 매도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사실 그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은 또 그렇게 엄청 많이 팔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매도로 이만큼 쳐놨으면 분명히 또 살 수 있는 환경이 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뭐 이제 더 매도한다는 관점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공격적으로 다시 막 10,000계약, 20,000계약을 사서 들어온다는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는 정말 급락하는 그런 환경이 나오기 쉽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주 목요일은 급등을 했었고 오늘 또 급락하죠. 그럼 또 내일은 상대적으로 내일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 발표가 있고 내일 저녁에 PC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만 고비만 넘기면 또 잘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 현물에서는 여전히 또 1조 5천억 또 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패턴을 보면 올해 1월 달에도 이랬었어요. 1월 달에도 그 당시에도 현물을 사면서 선물을 매도했거든요. 네. 근데 2월 달, 3월 달 시장 좋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4월 달에 또 요래요. 딱 지금 분기 단위로 뭔가 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4월 달에 지금 셀인메이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이 정도면 셀인메이 나올 물량 거의 다 나오지 않았냐. 사실 그 생각이거든요. 생각보다 나올 매를 좀 너무 미리 맞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사실 심리적으로 오늘 이 정도 지금 소부장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이렇게 좀 힘든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는 있습니다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최근에 시장 보면 완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빨간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 파란불 이런 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갈 때 흥분해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너무 내려갈 때 다시 또 같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매도 버튼 누르지 마시고 냉정하게 보시면서 좀 급등하면 매도. 그러니까 뭐 제가 단타를 조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시장의 흐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시장의 흐름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올라왔을 때 그냥 있으면은 요즘 같은 장에서 네. 다시 또 원위치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또 아유 그거 못 판 거 후회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냉정하게 그러니까 팔고 나면 조금 더 올라가는 그거에 아쉬워가지고 매도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제가 그나마 잘 매도했던 게 DIT라는 종목이었거든요. DIT. 이것도 소부장이었는데 이게 추세가 그나마 살아있었고 계속 버텼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다행히 오늘 31,000원 이상에서 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다 팔자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완전 상한가 갈 기세였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안 팔았으면 또 종가 기준으로는 또 되게 우울한 종목이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센 종목들은 저는 최소한 51선 이상에 있어야 된다. 종목들이. 더 센 종목들은 일단 15일선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너무 많이 가면 좀 팔고 떨어졌을 때 이평선이나 추세들을 훼손하지 않으면 보유. 너무 좀 과하게 이평선들을 벗어난다라고 하면 매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게 그나마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인데 그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반도체 섹터들입니다.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도 좀 많이 좁혀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가 일단 1번이고 그 다음에 PSK 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 오늘 양봉을 내긴 했었습니다. 내일 같은 날 반등을 줘야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건데 일단은 한미반도체가 보시면 이 무거운 게 여기서 또 간다고 어제 같은 날 시가총액 10조, 13조 막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 자리에서 11%가 막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소외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갈 돈들이 없어요. 나만 좋아 보이는 소외주를 하기에는 시장의 자금들이 거기까지 갈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주도주의 개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만 좋아 보이는 소외주를 하기에는 좀 기회비용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시세를 안 주느냐? 지금 막 시가총액 몇 조 이상도 분명히 한 4, 5% 이상 줄 때는 또 4, 5% 이상 많이 주기 때문에 이름 있는 회사들 시가총액 큰 거 하셔도 충분하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네. 물론 오늘 미국 증시 상황에 따라 네. 다르겠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 하락하는 거 보면 미국 증시도 우리가 사실 선반영하는 게 네, 맞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미국 증시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내일장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까? 지금 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장중에 내내 1% 정도 하락이었고 메타가 결국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됐었을 거고요. 오늘 장 개시를 했을 때 시장 흐름이 어떻게 양봉으로 나오느냐. 차라리 지금 나스닥 선물은 오히려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장 초반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 우리나라 시장 열리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실적 발표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내일 같은 날 혹시나 급등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매도하자고 저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 밤에 또 PC 있잖아요. PC가 이제 물가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채 선물도 이제 그 10년 국채만 그 수익률도 채권 수익률도 좀 움직일 거고 그러면 뭐 우리가 해왔던 이평선이든 뭐 추세든 이런 것들이 그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 변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아마 다 눈치 보기 장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미국도 아마 올 밤에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굳이 무리하게 베팅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내일 밤에 시장이 잘 되면 주말간에 또 월요일이 기다리는 또 주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최근에 3주 연속 보면 지지난주에는 전쟁 이슈였고 지난주에는 아마 또 반도체 이슈였을 거고 근데 생각보다 월요일날 흐름들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완전히 너무 약세장, 완전 강세장도 아니고 지금 시장은 좀 횡보장인 것 같아요. 방향성이 없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삼성전자 실적, 하이닉스 실적 다 발표했고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미국도 엔비디아 실적 이번 주 지나면 빅테크들 다 실적 발표하고 엔비디아는 5월 달이기 때문에 그럼 한 달 동안 공백이거든요. 모멘텀이 특별한 게 엄청난 모멘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밤에 나올 PC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종목장이 되게 굉장히 좀 많이 되겠죠. 지수 플레이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현물만 굳이 엄청나게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제 선물은 굉장히 과매도에 이제 거의 극단적으로 매도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게 종목에 따라서 완전 모멘텀 트림 진짜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다들 딱 3시 반 되면 저도 옆자리 있는 분들 보면 너무 어렵다, 너무 어지럽다 그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매매 하시는 분도 쉽지 않은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요즘에 그냥 뭐 특별한 다 매매법이 있다기보다 센 주식들 중에서 양봉 날 때 따라가지 마시고 센 주식이 잠깐 음봉 내면서 음봉, 2음봉, 3음봉 이렇게 낼 때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잘 모았다가 한번 다시 리바운드해서 올라오면 그때 좀 정리하고 그렇게도 한 4, 5% 정도의 매매 수익률들이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 전략들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